돈에 대해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쌓고 난 뒤에도 장애물에 가로막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풍부한 자산 부문을 개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주로 5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그 5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두려움. 2. 냉소주의. 3. 게으름. 4. 나쁜 습관. 5. 오만함. 두려움 극복하기. 나는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를 만난 적도 없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았다. 바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다.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심지어 부자들도 그렇다.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다. 돈에 가난한 겁쟁이가 되는 것은 괜찮다.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영웅이고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는 겁쟁이다. 내 친구의 부인은 응급실 간호사다. 그녀는 피를 보면 마치 날듯이 행동에 들어간다. 내가 투자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급히 도망간다. 내가 피를 보면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기절한다. 내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한 공포심을 이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걸 무서워한다. 둘 다 똑같은 공포심이야.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돈을 잃는 두려움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은 이 작은 구절이었다. 리스크와 염려가 없다면 일찍 시작하라. 이 때문에 은행들은 우리에게 젊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한다. 젊을 때 시작한다면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2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3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는 바로 복리 이자의 힘이다. 맨해튼 섬의 구매는 역사상 가장 소질맞는 거래라고 한다. 뉴욕은 맨해튼 섬을 겨우 24달러어치의 값싼 장신구와 구슬을 주고 사들였다. 그런데 그 24달러를 연간 8% 복리 이자로 투자했다면 1995년에는 29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을 것이다. 그 돈이면 맨해튼 섬을 사고 남는 돈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상당 부분을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이른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다뤄야 할까? 내 가난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분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고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거부했다. 반면에 내 부자 아버지는 텍사스 사람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권했다. 나는 텍사스와 텍사스 사람들이 좋아.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텍사스에서는 모든 게 크지. 심지어 뭘 딸 때에도 크겠다고. 그리고 잃는 걸로 말하자면 상상을 불허할 정도지. 그 사람들은 잃는 걸 좋아하나요? 내가 물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다. 어디 잃고 나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내게 데려와 보렴. 내가 진짜 패배를 보여줄 테니.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건 리스크와 보상, 그리고 실패에 대한 텍사스 사람들의 태도야. 그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 말이다. 그 사람들은 크게 살아.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지. 돈에 대해서라면 바퀴벌레처럼 사는 사람들 말이다. 누가 환한 빛이라도 비출까 두려워하면서 식료품 가게 점원이 거스름돈으로 동전 하나라도 덜 주면 징징거리지. 부자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텍사스 사람들의 태도다. 그 사람들은 이기면 자랑을 하고 질 때는 허풍을 늘어놓지. 텍사스에는 이런 말도 있어. 이왕 망할 거면 크게 망하라. 겨우 건물 한 채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안전하게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잃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잃게 되는 거다. 과거 NFL에 뛰어난 쿼터백인 프랭크 타켄튼이 이를 다른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기는 것이란 대개 지는 것 뒤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 수없이 넘어져야 했다. 나는 골프공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골퍼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실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에는 또 이런 말도 있다.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동시에 돈을 잃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그분의 텍사스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리스크와 잃는 것, 실패를 다루는 태도를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샌안토니오의 알라모를 방문해봐라. 알라모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이지. 그들은 항복보다 죽는 편을 택했단다. 공부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이야기야.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비극적인 참패였던 건 사실이지. 호되게 당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이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니? 그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소리친단다. 알라모를 기억하라. 마이크와 나는 이 이야기를 엄청 자주 들었다. 부자 아버지는 큰 계약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면 항상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검토를 끝내고 막판에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가 되면 그분은 이 이야기를 했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울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그분에게 힘을 주었다. 금전적인 손해를 언제든 금전적인 이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부자 아버지는 실패가 그분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분이 잃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손해를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뿐이다. 부자 아버지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국 승리로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승자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패배자로 만든 원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날 때 부자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선을 넘었다. 그래서 나는 텍사스 사람들을 좋아한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커다란 실패를 영감을 주는 것으로 바꿨으니까. 더구나 관광지로 만들어 수백만 달러를 번단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내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것일 것이다. 텍사스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서 영감을 얻지. 실패한 경험을 멋진 구호로 만들지 않았느냐. 실패는 텍사스 사람들이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북돋는다. 이건 단순히 텍사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모든 승자들에게 해당되는 공식이지.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것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또 골프공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골퍼는 만나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고로 뛰어난 프로 골퍼들에게 공을 잃어버리거나 시합에서 지는 일은 그들이 실력을 더욱 갈고 닦고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더욱 열심히 연구하도록 고치시킨다. 그렇게 그들은 더욱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다. 승자들은 지거나 잃을 때 더욱 고무된다. 패배자들은 실패하면 좌절한다. 나는 존 디 록펠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실패는 승자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실패는 패자들을 좌절시킨다.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지닌 가장 큰 비밀이다. 패배자들은 모르는 비밀이다. 승자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패배를 통해 승리를 위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거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프렌타켄튼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프렌타켄튼과 같은 사람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자신들을 더 나아지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그들은 주택 하나 때문에 파산한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삶을 너무 안전하고 작게 살려고만 했다. 그들은 큰 집과 큰 자동차를 살 뿐 크게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90% 이상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것은 그들이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기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를 꿈꾼다면, 새앙지 레이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실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일 실패가 당신의 이기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말이다. 만일 실패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거나 우라통 터지게 만든다면 그때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 낮에는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라.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를 사라. 그렇지만 이전만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비록 겉으로는 안전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금융 도구에도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텍사스와 프렌타켄튼을 비롯해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자산 부문을 쌓는 일이 쉽기 때문이다. 그것은 별로 소질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5학년 수준의 수학을 할 줄 알면 된다. 그러나 자산 부문을 키우는 데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배짱과 인내, 실패를 향한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패배자들은 실패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실패는 패배자들을 승자로 바꿔놓는다. 알라모를 기억하라. 냉소주의 극복하기.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 많은 닭 치킨 리틀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치킨 리틀은 농장을 뛰어다니며 세상이 무너진다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우리 모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치킨 리틀이 들어있는 것이다. 냉소주의자들은 이 치킨 리틀과 같다.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이런 작은 겁쟁이가 된다. 우리 모두는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누구누구가 나보다 나아. 이런 의심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우리는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된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통제력을 잃어 돈을 못 갚으면 어쩌지? 만약에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또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무엇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절대로 성공 못할 거야. 넌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이런 의심의 말들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져 우리는 결국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뱃속에서 끔찍한 기분이 느껴진다.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한 것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 동안 기회는 우리 옆을 지나가 버린다. 우리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뱃속의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삶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을 수도 있다. 피델리티 마젤란에서 뮤추얼 펀드 운영으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경고를 소음이라고 칭한다. 우리 모두는 그 소음을 듣는다. 소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 동료 또는 언론과 같은 외부에서 들려오기도 한다. 린치는 1950년대 뉴스에서 핵 전쟁에 대한 위협을 크게 떠들어대자 사람들이 방공호를 만들고 거기에 음식과 물을 저장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만약 그때 사람들이 방공호를 짓는 대신 그 돈을 시장에 현명하게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그들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었을 것이다. 한 도시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미국 전역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한다. 누군가 워싱턴 주에서 덜 익은 햄버거 고기 때문에 사망하면 애리조나주 보건부가 모든 식당의 쇠고기를 완전히 익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낸다. 한 제약회사가 2월에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는 TV 광고를 내보내면 정말로 감기 발생률이 증가하고 감기약 판매도 상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투자에 관한한 이 세상에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하늘이 무너진다고 외치는 치킨 리틀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치킨 리틀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소문과 어두운 전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능숙한 투자가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는 때가 실제로는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방아쇠를 당겨 보상을 얻는다. 냉소주의자들은 결코 이기지 못해.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두려움과 의심을 내버려 두면 냉소주의자가 되지. 부자 아버지가 즐겨하는 또 다른 말은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였다. 부자 아버지는 비판은 눈을 가리는 반면 분석은 눈을 뜨게 한다고 설명했다. 분석은 승리자에게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놓친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비결이다. 게으름 극복하기. 바쁜 사람들은 종종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다. 다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해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한다. 일터에 늦게까지 남고 주말에도 집에 일감을 가져간다. 그러다 하루는 집에 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부 사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바쁘게 일에만 매달렸다. 상심한 그는 직장에서도 실적이 떨어지고 결국 일자리마저 잃기에 이른다. 오늘날 나는 너무 바빠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너무 바빠서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원인은 똑같다. 그들은 바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굳이 그들에게 말해줄 필요도 없다. 이미 내심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것이다. 그들은 일이나 아이들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면 대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간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바쁘게 지냄으로써 게으름을 피우는 건 말이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약간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나 욕망은 나쁜 것이라고 알며 자라난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뭔가 근사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욕망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죄책감을 이용해 그런 욕망을 억누르려 한다.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 형이나 동생 생각은 안 하니? 가 우리 어머니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아버지가 즐겨 말하는 표현은 이것이었다. 뭘 사달라고?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아니?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을 찌르는 건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느껴지는 성난 죄책감이었다. 혹은 죄책감과 반대되는 것도 있었다. 이걸 사주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봐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걸 누리지도 못했어.
내 이웃 중 한 명은 땡전 한 푼 없이 파산을 했는데도 차고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 안에 애들 장난감이 너무 즐비했기 때문이다. 그 버릇없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내 이웃의 입버릇이다.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노후 자금은 한 푼도 없으면서도 아이들은 온갖 장난감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이웃은 최근에 새로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라스베거스에 놀러 갔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그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자 아버지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신에 부자 아버지는 그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가르쳤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믿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게 말이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머리를 열고 해답을 찾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자 아버지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그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인간의 정신은 아주 강력하단다. 그분은 말했다.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게으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정신은 화를 내고 게으른 마음은 자신의 거짓말을 방어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정신은 소리친다. 어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 그러면 게으른 마음은 말한다. 하지만 난 피곤한걸?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또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난 가난한 것에 진절머리가 나.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서 부자가 되자고. 그러면 게으른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게다가 부자가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안전하지도 않고 어쩌면 돈을 잃게 될지도 몰라. 난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어쨌든 직장에서 할 일도 너무 많아. 오늘 밤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봐. 상사가 아침까지 끝내오라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또한 슬픔을 야기한다. 무력감은 낙담과 종종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가능성과 흥분, 꿈을 열어 젖힌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보다 강한 마음과 역동적인 정신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한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어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마이크와 내게 무엇을 주는 법이 거의 없었다. 대신에 그분은 이렇게 물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대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했다. 부자 아버지가 우리가 배우길 바랐던 것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심리적 상태다. 사람들은 삶이 제공하는 더 좋은 것들을 욕망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 또는 난 결코 그럴 여유가 없을 거야. 내가 새양지 레이스에서 탈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문은 단순히 이런 것이었다. 다시는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내 마음은 그 해답과 해결책을 분주히 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친부모님의 사고방식과 싸우는 것이었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다. 네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어째서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니? 그리고 내 욕심을 억누르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다른 비슷한 말들도 들어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을까? 다시금 그 답은 약간의 욕심에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긴다면 난 무엇을 할까? 약간의 욕심,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없다면 전진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음을 자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나한테 어떻게 좋을까? 약간은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가 되듯이 욕심도 마찬가지다. 다만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욕심은 좋은 거야. 부자 아버지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죄책감은 욕심보다 나쁘다. 죄책감은 몸에서 영혼을 빼앗아가거든. 나는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가장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하세요. 무엇을 하든 어차피 비난받게 될 테니까요. 그 일을 해도 비난을 받고 안 해도 비난을 받을 테죠. 나쁜 습관 극복하기. 우리의 삶은 교육보다 습관의 반영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출연한 영화 코난을 본 내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슈워제네거 같은 몸을 갖고 싶어. 다른 친구들도 거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엔 그 사람도 빼빼 말랐었다고 하던데.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날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더라고. 맞아, 당연히 그럴 거야. 아니야. 일행 중에서 냉소적인 친구가 말했다. 아마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을걸. 아놀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맥주나 마시자고. 이것이 바로 습관이 행동을 통제하는 예시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부자가 되는 습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분은 직접 대답을 하는 대신 평소처럼 내가 예시를 통해 배우길 원했다. 내 아버지는 언제 청구서 대금을 내시냐?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매달 1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있으시더냐? 거의 없죠. 그게 바로 내 아버지가 돈 문제로 고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신 거야. 너의 아버지는 먼저 남들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 남는 걸 자기한테 지불하지. 그것도 남는 돈이 있을 때나 이야기지만 실제로 대개는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쨌거나 청구서를 처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청구서 대금을 아예 내지 말라고요? 물론 그건 아니지. 청구서는 늘 제때 내야 해. 다만 난 나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한단다. 정부에게 돈을 내기도 전에 말이야. 하지만 돈이 충분치 않으면요? 그땐 어떻게 하죠? 그때도 똑같다. 난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 설사 돈이 부족할 때도 말이야. 내게는 내 자산 부문이 정부보다 더 중요하거든. 하지만 그랬다간 정부가 쫓아오지 않나요? 돈을 내지 않으면 그렇지. 하지만 이젠 정부에게 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난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심지어 돈이 부족할 때도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가 아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왜지. 좋아요. 왜요? 동기부여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만약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가 더 큰 목소리로 불평을 할까? 나일까 아니면 내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일까? 당연히 아저씨 채권자들이 더 시끄럽게 불평을 하겠죠.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 자신에게 불평할 일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다. 일단 나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세금과 다른 채권자들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나는 어쨌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런 압력이 내게 돈을 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야. 부업도 띄워받고 다른 회사들도 차리고 주식 거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별별 짓을 다 해봤다. 그런 압력이 내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돈에 대해서 더욱 똑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거야.
만약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나중에 지불한다면 그런 압력을 느끼지는 않을지 몰라도 대신에 빈털터리가 되었겠지. 그럼 정부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아저씨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렇단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정부의 수구먼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사실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에게 굴복하고 만단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야. 몸이 작고 마른 약골들은 늘 크고 강한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화책을 보면 언제나 중간중간에 보디빌딩이나 체력 단련 관련 광고들이 들어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심술궂은 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 짓도 안 하지. 나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약해지지. 어떻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정신적인 동근육을 단련할수록 나는 점점 더 강해진다. 그리고 이제 난 그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지. 나는 부자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만약 저 자신에게 가장 나중에 지불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불하지 않는다면 전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상사나 매니저, 세금 징수원, 빚쟁이, 그리고 집주인이 제 삶을 내두르게 되는 거죠? 그저 제가 돈을 지불하는 습관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요.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마른 약골들처럼 말이다. 오만함 극복하기. 내가 아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왜냐하면 오만할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내게 자주 이런 말을 해주곤 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만함을 이용해 그들의 무지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내가 회계사나 심지어 다른 투자가들과 재무 상태를 의논할 때 자주 일어난다. 그들은 의논을 하는 내내 허세를 부린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뻔한데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돈과 금융, 투자 분야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많은 이들이 마치 중고차 세일즈맨처럼 입에 발린 말만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주제에 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전문가를 찾거나 관련 서적을 통해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한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로버트 기요사키 지음 미느민 출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중에서 챕터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의 내용과 함께했습니다. 돈에 대한 선입관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내용과 세월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투자의 원칙들이 담긴 이 책은 지난 20년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재테크 분야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인데요.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동시에 돈을 잃기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현상인 손실 회피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나 겁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의 창출은 돈을 잃는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